저는 되게 긴 기간을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이 뒤에 있구나, 뒤떨어져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라티노 수업 두 번째 시간 믿는 인간에 대하여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작가 한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티노 수업이 출간된 이후에 강의와 인터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독자분들의 삶과 관련한 질문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약간의 위로와 고민하시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은색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뽑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뽑아서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작은 생각들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제가.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대에 저는 모든 일에 유순하고 관대한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칼같이 구분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속이 좁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른이 될수록 정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사실 이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는다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참는 거에 관해서 항상 그 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 대지가 메말랐을 때는 그 비를 촉촉히 땅을 흡수합니다. 근데 내가 흡수할 양이 지나면 대지는 그 비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내보냅니다. 저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흘러보내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를 쌓아두고 또 두 개를 쌓아두고 세 개를 쌓아두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쌓아둘 공간이 없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왜 나는 더 성숙하지 못하지? 라는 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두고 있는가?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9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독신으로 살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을 보면 문득 10년, 20년 뒤 혼자인 삶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삶 괜찮을까요? 전 지금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일 때 행복하면 둘일 때도 행복하지 않을까? 혼자일 때 불행하면 둘일 때도 불행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문제덩어리인 제 자신이 있습니다. 이 문제덩어리인 제 자신이 어느 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공간,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 살았을 때 저의 문제가 뉴욕이라는 공간으로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문제의 덩어리를 공간만 다르게 뉴욕이라는 공간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더 행복하고 둘이 더 행복하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존재의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일단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 타인을 맞았을 때도
준비할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께해도 우리가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함께보다 나의 존재 태도는 어떤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다음 시험에 대해 긴장을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작가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시험을 앞두고 너무나 긴장이 돼서 매일 시험 전에 꼭 듣는 음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의 예수, 비의 예수 이렇게 그런 건데 그걸 수백 번 듣고 가서 딱 시험을 보면 좀 약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근데 유학을 가서는 그 시험은 또 다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의 모든 초, 중, 고, 대학교의 모든 시험은 다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그때 거의 시험의 90%는 그 교수님 앞에 딱 가서 교수님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제가 말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시험을 앞두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질문을 한 중학교 2학년 친구는 시험에 긴장을 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시험 앞에서 긴장하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긴장하는 내가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도 그런 내가 지금 중학생으로서 시험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시험 패턴, 그 시험 패턴에 맞춰서 내 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험을 보는 과정처럼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지금의 어떤 우리 이 친구에게 줬던 그 긴장감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무엇으로 긴장을 줄인다? 시험으로서 긴장을 줄이는 겁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는 재수생과 고1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학이라는 존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치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한동일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학이 처음 시작된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천편일률의 교육에 어떤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르네이루스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어떤 과외처럼 수업을 받게 됩니다.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Universitas Scholarum, 대학이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대학은 어떤 공권력이나 어떤 권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열망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잘 관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주로 할 때 기쁜지, 우리 아이가 주로 어떤 놀이를 할 때 행복한지, 우리 아이가 주로 무엇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지, 그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운을 준비할 존재로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그렇게 다시 우리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진로를 바꾸어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제껏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한 것,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저는 되게 긴 기간을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였냐면 40살까지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은 친구가 한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동일아 밥 먹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밥을 사준 것을 얻어먹는 제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나 자신이 뒤에 있구나, 뒤떨어져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20대 때 웃는 사람이 아니라 50대 이후에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란 사람을 준비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이 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사실은 로마에서 석사, 박사 끝나고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로따 로마나 과정을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도 사실 이거였습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생활은 편하고 육신은 편한데 제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혼자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매일 후회할 그 저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할 것 만들지 말자. 그래서 지금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끝까지 달려보니까 더 미련이 없어 라는 한번 상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후회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50, 60이 넘어서 나는 그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전직 간호사입니다. 투병 전에는 오랜 경력을 지닌 간호사로서 보람차게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자꾸 과거의 제 모습이 그리워서 한 번씩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제가 믿는 인간에 대해서 한 챕터에 이런 얘기를 다룹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에게 하나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중고 학교 영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외웠던 단어인데 이 interest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인테루 숨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르는 무엇 사이에 있다는 접두사고 그러니까 인테루 숨에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A와 B 사이에 있다라는 뜻에서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구분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라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돼서 관계가 있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인테레스트가 관심, 중대한 일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마지막까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그런 것들은 되게 익숙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밭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하는 연습, 마음에 구분하는 연습은 그렇게 많은 환경 안에서 그런 공부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편 라틴어 수업에서는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의 아지랑이를 봐라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봄날의 아지랑이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듯이 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 역시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거의 나를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나의 그 생각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숙성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허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알제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는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친구가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야, 서울 정말 덥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한국은 가을이 오잖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막에 사는 친구한테 야, 서울 정말 더워 얘기했던 제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고 그곳에서 가을이 온다는 그 친구의 대답이 번쩍 제 머리를 일깨워줬습니다. 지금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덥고 힘들어도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이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출간되는 그 믿는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신작이지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듬어서 한번 나름대로 표현해 보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종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먼저 떠오르는 어떤 심상은 어떤 피곤하고 어떤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한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 희망,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또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질문을 보면서 짧은 어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상의 작은 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리가 발목이 삐거나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길면 한번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걸로 저의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왜? 병이 길면 치료의 시간도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책, 좋은 강의 이런 것은 저는 한의원에서 만든 침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것은 누구?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식하지 않는 것은 원할 수 없다. 닐 볼리툼 니시 꼬지툼.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지 알 때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놔주는 그 작은 침이 나의 오랜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